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은 도시도 포기 못하겠다. 그런데 자연과 전원 생활도 포기 못하겠다. 그런 분들에게 딱 좋은 집입니다. 게다가 현재 반값으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집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충북 제천이고요. 전원주택 단지가 있고 전원주택 앞으로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장평천이라고 합니다. 장평천. 전원주택 살고 싶은데 도시를 그렇게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경매물건의 위치가 아주 환상적입니다. 경매물건 전원주택 여기에 있고요. 남쪽에 장평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장평천은 제천을 거의 가로지르는 하천이에요. 제천 시내 바로 옆에 있고요. 제천 시내 바로 옆이긴 한데 이렇게 북쪽에는 산, 남쪽에는 하천, 배산 임수 지역에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마을입니다. 집들이 다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사람들이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 마을 같은데 제가 가보니까 제천 이마트도 차로 한 1분, 2분? 엄청 가까워요. 자, 현재 이렇게 전원주택들을 짓고 있고요. 경매 물건은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집입니다. 나무숲이 감싸고 있는 이 마을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길로 진입해서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곳에 지난 6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6월 달에 한창 더울 때 다녀왔는데 그때 이 앞에 집 4개가 공사 중이었어요. 지금 4개월 지냈으니까 얼추 이 집들이 완성이 됐을 것 같고요. 요 끝에 경매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깔끔하게 해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 것 같고요. 경매물건은 이 단지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집이에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란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요 전원주택 단지, 여기 보이는 요 단지에서는 요 집이 1등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지금 4개를 더 짓고 있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하천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전원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적도가 현수막에 있더라고요. 각 필지에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경매물건은 현재 12번입니다. 각 필지의 대지 면적과 도로 지분 면적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이 경매물건인 12번도 원래 분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지에서 이 12번만 경매에 나오게 됐어요. 이상하다. 야, 이거 어차피 한 업체에서 개발을 하는 걸 텐데 왜 다 경매에 나오지 않고 요 12번만 경매에 나왔냐. 이 앞에 있는 집들도 한 업체에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거면은 이 업체에 문제 생겨서 요것도 다 경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경매에는 이 집만 나왔습니다. 왜 이 집만 경매에 나왔는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땅은 딱 300평 정도 되고요. 건물도 딱 30평 정도 됩니다. 땅이 300평이라고요? 뭐야 이상하다. 아까 현수막에서는 요 12번이 토지가 584제곱미터로 이거 200평이 안 되는데. 자, 지적도를 보면은 토지 모양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약 3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현수막을 보면은 여기 12번과 요 5번 요거를 합쳐놓은 땅의 모양이에요. 현재는 필지가 분할되지 않았지만 여기 분양하는 업자는 요거 잘라서 요 앞에도 따로 분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 보면은 요 집이 앉아있는 요 땅, 그리고 요 한 칸 내려오잖아요. 요 앞에까지 아마 토지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300평. 그래서 비교적 땅을 넓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요 앞에 땅은 텃밭으로 써도 좋고 아니면 팔아도 좋은데 요 땅을 팔게 되면은 이 앞 땅을 산 사람이 집을 짓겠죠. 그러면 앞에 전망이 좀 답답해집니다. 저라면은 그냥 텃밭으로 쓸 것 같아요. 집은 30평인데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경량 철골 구조, 샌드위치 판넬집입니다. 원래 이 집이 1층 집인데 여기 보시면은 2층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죠. 아마도 다락일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은 2021년 거의 신축급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미쓰구 부동산에서 좀 더 사진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촌 구독자님들께는 미쓰구 부동산 7일 무료 이용권,
3개월 추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마을길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경매물건은 맨 안쪽에 있잖아요. 이 안쪽에는 마을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흙바닥. 그건 좀 아쉽네요. 판넬집인데 겉에는 이렇게 벽돌 타일로 붙여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현관이 보이고 현관 앞으로는 목재 데크가 있습니다. 현관 문 위에 조명은 달려있지 않네요. 소주병이 보이고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집을 앞에서 본 모습,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집을 뒤에서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집 뒤쪽에는 이렇게 벽돌 타일 같은 거 붙이지 않았고요. 그냥 스타코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스통이 보이고 지금 여기 뭐가 귀신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가스 보일러를 요 밖에 벽에 붙여놓은 것 같아요. 보일러실이 없어요. 그래서 보일러가 너무 추울까봐 이렇게 이불을 덮어줬어요. 아, 참 안타깝죠. 여기 보일러실 하나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토목공사하고 집만 지었어요. 뭐 조경 같은 거는 전혀 안 돼 있고 만약에 낙찰 받으면은 여러분이 다 전부 하셔야 합니다. 현장을 살펴봤고요. 자, 경매물건을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감정가가 이게 4억 3천인데 현재 반가 경매로 최저가 2억 2천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다음 매각기일은 11월 4일 다음 주인데요. 과연 낙찰이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위험 요인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왜 이 전원주택 단지 분양 중인데 왜 이 집만 경매에 나왔나?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집의 등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소유권 보존이 2022년 10월 18일 날 됐는데 당시 소유자가 편의상 노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이 노랑은 누구일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요 분양 중인 요 단지 있잖아요. 제가 이 토지 필지들의 그 토지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뭐 전부를 확인한 건 아닌데요. 이 토지의 주인이 노랑이 이 전원주택 단지 토지의 토지 주인 것 같습니다. 요 집을 짓는 건축주도 역시 노랑일까? 이 노랑이 건물도 짓고 있을까?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토지와 건물을 노랑이 소유했다가 현 소유자에게 2023년 2월 달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등기 원인이 매매가 아닌 교환입니다. 아마도 이 전원주택 단지의 토지 주인 노랑과 현재 이 경매물건의 소유자는 그래도 조금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지에서 이 집만 현 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땅은 다 노랑이 가지고 있어요. 2월 달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되고요. 3월 달에 현 소유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채권 최고액 2억 2,200만 원, 대략 2억 정도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대출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은 10월 달에 바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됩니다. 와, 이거 너무 빠르지 않나요? 돈 빌리고 불과 7개월 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어요.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 금융기관마다 경매를 넘기는 시기는 좀 다릅니다. 어떤 금융기관은 2달만 연체해도 바로 경매 넘겨버리고요. 또 어떤 금융기관은 5개월까지 기다리는 금융기관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거의 몇 달 못 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전원주택 단지에서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현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소유권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단지에서 이 집만 경매에 나온 상황이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기 옆에 집 짓고 있는 전원주택 토지 필지 하나를 선택해서 그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봤거든요. 역시 소유자는 노랑입니다. 이 전체 전원주택 단지의 토지를 소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이 노랑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이 잡혀있고 채권 최고액이 8억 4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저당의 채무자가 현재 경매 물건의 현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앞서 노랑과 이 경매 물건의 현 소유자가 교환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가까운 사이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옆에 토지에서도 노랑 소유의 토지에
현재 경매물건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돼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둘은 가까운 사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근저당을 다른 사람이, 완전 생판 다른 사람이 계약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물건의 현 소유자는 현재 옆에 집을 짓고 있는 토지의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 전원주택 단지에서 이 집만 경매에 나온 이유를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주택에 도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어쩌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현수막에서 봤지만 지금 이 부동산에서 붙여놓은 현수막에는 토지와 이 대지와 도로 지분도 같이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현수막을 봤어요. 하지만 경매에는 요 대지만 포함되어 있을 뿐 요 마을길 도로는 경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분으로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요 앞에까지는 국공유지이지만 여기서부터 경매물건 토지까지 요 토지에 대한 지분이 경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요 도로 이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요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의 택지를 조성하면서 분양하고 그 안에 생긴 마을길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는데, 현재 여기 택지 조성이 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아직 분양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도로만 봐도 개인이고 공유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노랑 혼자 이 도로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혀 분양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노랑 땅이니까 여러분이 전원주택을 낙찰받으면은 그냥 지적도상 맹지가 되는 겁니다. 주변 땅을 다 노랑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노랑이 길 막아도 할 말 없어요, 사실 이거는. 물론 이 주변 토지 소유자인 노랑이 엄청 쿨하고 좋은 분일 수도 있어요. 낙찰받아서 딱 갔는데 도로 마음껏 쓰세요. 편하게 쓰세요. 이거 지분 필요하시면은 제가 지분도 좀 분양해 드릴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집을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식회사 땡땡땡땡으로부터 공사대금 8천만 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천만 원 유치권 신고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6번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치권자는 경매기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지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기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유치권자가 점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어렵지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를 확인하는 것인데, 왜냐면은 경매기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 상에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이보다 과거인 경매기시 결정 등기했을 때 유치권자가 점유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우선 감정평가서상의 사진을 보면 어떤 사진에도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여기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원주택 단지 조성 공사 중이며 관리소장에게 확인한 바, 이 주택은 공사 인부들이 숙소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매물건에 이 인부들이 살고 있대요.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죠.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인부들이 점유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인부들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주식회사 땡땡땡땡의 인부들이라면 과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주식회사 땡땡땡땡의 대표가 있는데 이 대표가 노랑도 아니고 이 경매물건의 현소유자도 아니고 관리소장도 아닌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회사 땡땡땡땡의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바로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 주식회사 땡땡땡땡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소가 바로 이 경매물건,
이 경매 물건의 주소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인부들 숙소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점유는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들죠. 요 1번과 관련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은 그 유치권의 목적물이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여야 합니다. 꼭 동일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여도 안 돼요. 만약에 특수관계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8천만 원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땡땡땡땡의 주소가 또 마침 이 경매 물건이다 보니 혹시 이 소유자와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땡땡땡땡과 특수관계가 아닐까 하는 의심과 추측이 드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죠. 물론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경매 물건이에요. 아무리 반값이라고 해도 저는 이런 경매 물건은 좀 피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경매 물건 중에서 또 부동산에서 위험한 요인들을 잘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야, 싸네. 남양의 배산임수네. 야, 이거 별로 권리적인 하자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충 보고 접근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천 시내에 가까운 전원주택이라 기대했는데 좀 좋다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